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뿐 아니라 전남은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전국 지자체 중 최다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전남 산단에서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겨보고 앞으로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해송 녹색목포 21 협의회 의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환경오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쌓이고 쌓여서 장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환경오염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요? 예, 아시다시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요즘 할 때는요, 그 쾌적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이게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선진국의 그 기준으로 뽑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 많은 부의 성장과 그 다음에 편리한 생활로 꼽지만 요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선진국형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럽니다만 모든 영역에서 육지, 바다, 또 하천, 도심 모두가 다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우리 삶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 주민도 아실 겁니다만 많은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주변 환경도 틀려지고 뭐 깨끗한 물,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도 그 계곡이 흐르는 물도 마시고 또 그 하천 속에서 목욕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공간들도 별로 없고 다들 그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이 많이 좀 변화돼 있고 많이 오염돼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를 보더라도요, 사계절이 뚜렷지 않고 봄, 가을이 좀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환경 오염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주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앙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심각한 형태로 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부터 이제 공장 발생 매연, 그리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에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다 불편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걸 지금 많은 걸 이렇게 잃어가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플라스틱 제품 이런 건 다 일회용품들은 우리 편리함을 위해서 쓰던 것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일회용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 먹을 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게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심각한 위험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류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원자재가 그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라는 것이 석유, 우리가 말하는 그 밑에서 이렇게 우리 지하에서 뽑아내는 석유 원유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석유 화합물을 이렇게 화석연료를 그게 태우면 이용을 하면 다 그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세계적으로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석유나 이 화석유조를 떼서 전기를 발생시키지만 에너지를 쓰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40% 정도로 많이 떨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줄여서 우리의 삶이 쾌적해야 되는데 화석연료가 많이 쓸수록 지구 온난화는 증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류나 비닐류는 이게 쌓여있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그 생기는 원자재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 문제, 특히 미세먼지 그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나무 종류 있지 않습니까? 나무 제품, 그 일회용 그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또 무슨 뭐 종이 이런 종류들은 티슈, 물티슈 이런 종류들은 다 나무에 추출되는 거거든요. 그 실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구 온난화 방지 시스템의 한 30% 정도를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를 한다고 그러는, 미세먼지를 흡수를 하고 도시에서. 근데 그 나무 벌목으로 인해 생기는 일회용품들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품들이면서 쓰레기까지 또 가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쓰는 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다 복잡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저도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앵커께도 모르시겠습니다만 전번 한 2년 전인가 겨울에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숨을 내쉬기 정도로 어려운 걸 한번 느꼈고요. 근자에는 이 월출산 쪽을 가는데도 월출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도 봤어요. 요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어디 도시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발이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발이 많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중국발은 중국발이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우리 발전소,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이렇게 석유 화물을 뗄 때 나오는 문제, 가스 있죠, 가스. 그 다음에 우리 대기가스, 배기가스 있잖아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즉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미세먼지가. 근데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중금속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인체로 들어가면 폐에서 이게 호흡기 기관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고요. 또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인체의 각 장기에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암 물질들이 많이 그 안에 섞여져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일단 미세먼지는 우리 우리 시민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얼마 전 여수산단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 산단에 쓰고 있는 연료가 대부분 화석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연료가. 물론 거기에서는 전기도 대부분 다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기를 만드는 재료의 원자재의 80% 이상은 다 화석 연료를 떼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석 연료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석 연료 석유라든지 이런 원유에 대한 문제들이 대책이 바뀌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역 간 아무리 지역 간과 기업이 공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핀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환경부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에너지부, 국토부까지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부처 영역 간에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어떤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어떤 해가 되는 것들은 정리하는 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도 자기 이익에 어떤 추구를 할 게 아니고 주민들과 건강한 삶을 같이 갈 수 있는 주민 어떤 시스템, 공청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같은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합의하에 이런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서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기오염 문제뿐 아니라 목포시의 쓰레기 문제도 오늘 내일이 어제일 뭐 이렇지 않은데요. 목포시의 쓰레기 대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가 명절 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시니까 그때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앵커분도 지역에 얼마나 쓰레기가 쌓이는지 또 쓰레기 회사들이 언젠가 한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을 때 목포시의 쓰레기 대란 문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뭐냐면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쓰고 있는 게 목포시에 지금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가 일일 130톤 정도를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쓰고 있는 이 매립장이 이 쓰레기를 설령 수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설령 수거한다 하더라도 수거를 매립해야 하는 매립장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목포에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한 90% 정도는 매립장이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목포시가 앞으로 뭐 10년이 있을 게 아니고 몇백 년도 계속 존재해야 할 텐데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 당국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다시 쓰레기 매립한 것을 다시 순환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소가할 건 소가하고 다시 거기다 매립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목포시 자체에서도 그 다음에 땅이 넓다든지 또 옮길 수 있는 장소도 없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옮길 수 있는 장소도. 결국은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시에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를 발생할 거라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방법이 첫 번째고 시의 정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의식이 필요해요. 대부분 다 압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지구 온난화 문제 또 무슨 미세먼지 문제를 아는데 문제는 행동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전체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따르고 가능한 한 일회용을 쓰지 않은 방향으로 일회용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고 특히 그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할 때도 정말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이나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게 뭐 그것은 우리 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시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죠. 정책적인 문제. 왜냐하면 제일 문제는 홍보하고 우리 집행부가 또 집행부라기보다는 시청이죠. 그럼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홍보하고 또 각 단체 또 각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효과화될 수 있는 방법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나 또 관계되는 우리 녹지 공간 확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은 계속 개발이 보이는 것은 개발은 보이거든요. 근데 녹지를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지할 때는 무슨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녹지를 형성하는 것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심 속의 녹지는 우리 미세먼지를 거의 한 30% 이상을 협착시킨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도심 속 녹지 확충을 해야 되고요. 또 요즘 공원 일몰자 얘기들 나옵니다만 공원화된 부위들은 공원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숲을 만들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 관광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요, 힐링이 없으면 관광을 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아파트 값도 역세권, 뭐 숲세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숲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요즘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숲이 있는 곳을 와서 쉬었다 가면서 주변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저림숲도 물론 관광을 위한 저림숲도 필요하지만 시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어떤 숲 조성은 정말 우리 시청이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공원 부지라든지 또 그런 부지들이 국가에서 나왔을 때는 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적 보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져야 이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정책의 변화가 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게 좀 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포시 쓰레기 대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해결 방안으로 이제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인식 변화와 그리고 정책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처리도 새로운 골칫거리로 목포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중단됐거나 혹은 쓰레기 처리 시설 입점 반대 등 문제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결국은 처리량이 중요하냐 발생량이 중요하냐 이 차이거든요. 처리량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결국 발생량 아까 말했지만 정책적 방법하고 우리 시민 의식이 변하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의 그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 중에 그 분리수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분리수거.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내가 가정에서 내가 보냈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다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그게 다 그 쓰레기로 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해줘야 되네.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 우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유 드시죠? 집에서 가정도 그러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드시는데 그 우유 방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종이를 재생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듣기로는 아예 그걸 다 펼쳐가지고 아예 학생들이 우유를 오늘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 우리 먹듯이 간식 시간에 주잖아요. 그 주면 먹으면 아예 펼쳐서 그렇게 말려가지고 밖에다 놔놓으면 이제 그걸 가져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그대로 재활용 종이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우유팩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보내놓으면 그걸 이렇게 가져가 재활용 센터로 가져가고 보면은 안에 물기가 있으면 그걸 다 다시 또 매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그만 거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하고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그래 다른 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안 해서 남이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게 게 한두 개 모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5만 시민이 25만 개를 배출했다 간다 했을 때 한 명이 신경 쓰면은 25만 개가 다 깨끗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이게 25만 개를 다시 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나 우리 정책하는 당국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서 홍보하고 그 처리 방향 이런 문제에서 깊은 연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리수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전남이 보유한 천혜 환경과 그리고 환경의 날을 맞이해 앞으로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랬잖아요. 또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특히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청정지역이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청정지역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잖아요. 청정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제 생각할 때는 일단은 계획적인 산림 녹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노력보다는 집행부가 천사다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천사대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저희 시민 한 사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천사대교를 갔는데 아주 좋은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숲을 좀 조성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청정 지역을 더 남한테도 알리게 되고 우리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깨끗한 나라와 또 깨끗한 지자체가 선진국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 쓰레기, 농촌 오폐수, 국가산단 매연 등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